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7개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셀트리온 3인방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상승 탄력도 많이 줄었죠. 이슈는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우리가요.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미국의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셀트리온 3인방 동시에 강하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오전장까지는 보여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둔화되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하락으로 반전해버립니다. 셀트리온 정도만 보합선에서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연간 5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을 뚫은 거나 진배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시장이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3인방 먼저 챙겨봤습니다. 철도주들 볼까요? 철도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서 우리 측 열차가 내일 오전에 서울역 출발해서 돌아선 역에서 환송 행사를 하고 북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철도주들 강세고요. 또 남북 경계주들 일제히 강세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보겠습니다. 지수의 상승 탄력도는 많이 줄었지만 증권주들 여전히 강합니다. 키움증권이 이 시각 현재도 5% 넘는 상승을, 골든브리지증권, 삼성증권 모두 3, 4%대 강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발언,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뉴스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실적이 잘 나온 증권사들 많아서 연말 배당 기대해볼 만하다는 시각 전해집니다. 증권주들 이렇게 좀 챙겨보고요. 카페24 보겠습니다. 3분기 때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닝 쇼크 충격 어느 정도 소화해냈다라는 시각일까요? 최근 며칠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3% 넘는 상승에 놓여 있는데 일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안 좋은 실적을 내놨었던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SDS도 그러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7% 넘는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에는 일단 실적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주 고객사죠. 삼성전자와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사업 확장에 나가면서 좀 뭔가를 기대해봄직하지 않는가 하는 시각이 나옵니다. 19만 8,500원 기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도 챙겨볼게요.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오늘 선택된 종목들의 확실한 공통점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종목들이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니 어느덧 액면 분할 이전 가격대까지 이제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500원이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간 때 4% 가까운 상승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 넘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괜찮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장중 유입되는 모습이고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동반 순매수도 잡힌 바 있거든요. 삼성전기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기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야 말아서. 네. 근데 큰 손들은 왜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을까? 예,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어떤 그렇죠. 분석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와 관련돼서 이런 기사들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좀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3분기 때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삼성전기를 사실 이 MLCC 관련주를 반도체랑 좀 엮어서 보시는 이런 일부의 시각들도 있던데 사실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대미 무역 흑자를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죠.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첨단,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입해오는 이 디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려고 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좀 감안하고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 반도체 기술력 자체는 5년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서 M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집약이 반도체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중국이 따라오려면 한참 더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경쟁업체가 대만의 야교,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타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IT 쪽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가 1위예요. 근데 IT 쪽은 사실 고부가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용에도 뛰어들기 위해서 중국에다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증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는 조금씩 양산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네. 이 중국 쪽에서 증설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IT 쪽,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IT 쪽뿐만 아니라 전장용에서도 MLCC가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MLCC 업계 중에 글로벌 탑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그럼 투자 의견을 일단 좋아요 갈까요? 네. 예, 긍정적으로 앞을 내다보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출렁출렁 내려와요. 네. 그러고 급락 이후 반등 조금 또다시 밀리고 반등 조금 주고 또다시 밀리고 이런 계단식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괜찮습니까? 기술적 분석은 어때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삼성전기가 이번 주가가 떨어졌던 게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에는 모든 종목이 빠졌죠. 10월 달에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공매도에 대한 차익실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까지 해서 공매도 친 세력들의 수익률은 대략 2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한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됐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공매도에 대한 차익 실력은 즉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안고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는데, 월봉상 보면 이런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월봉상 보니까 네. 2009년이랑 2018년 지금 쌍봉 찍은 거 아니야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2009년 때는요, 이 삼성전기의 매출액이 1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7조 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의 차트더라도 이 삼성전기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봉의 흐름 나타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순히 가격 조정 그리고 시장 하락에 따른 기간 조정이 나타났을 뿐이고,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저는 향후에 이 MLCC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면서 송병주 전문가의 논리 이해가 갑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한번 챙겨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 살펴볼까요? 최근 들어서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네. 이제는 좋아지나 하는 생각을 이제 살며시 하게 되는 네이버인 것 같아요. 네. 괜찮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단 한 번도 좋아요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번 주에는 이제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는 의견을 좀 바꾸면서 글쎄요라고 드렸습니다. 뭐라고 네네.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기대했던 재료가 나왔다. 그게 바로 뭐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설립에 대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언제 들어가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지금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올랐어요. 근데 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유지되는 수준 정도로밖에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포털 사이트 업체, 최근에 이제 또 경쟁사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네이버의 광고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이버는 더 이상 이제 포털 사이트 1위 업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 IT 업체로서 불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장기 플랜을 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AI, 핀테크 이런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대만 시장에 인터넷 은행이 진출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또 영향이 있으니까, 중국은 이미 알리페이라 그래가지고 QR코드로 전부 다 결제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은행을 필두로 해서 제3 결제 시장까지도 뚫을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인터넷 은행을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 또 설립을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도 충분히 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의 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도모를 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찍었지만 우리가 두 번째 바닥에서 강력하게 이거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드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냐? 자,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한 재료가 나타나면서 장대 한봉이 하나 나타났고, 네. 이것이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캔들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가져가되 지금 매수를 하는 구간들은 사실 오버슈팅이 나온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12만 5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분할로서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액면 분할 이전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회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 그래도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매번 안 좋다라는 의견밖에 없어서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시무룩해지곤 했는데 일단 글쎄요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의 글쎄요를 매번 주셨었고, 네. 지난주에 전제를 단 글쎄요를 주셨었고, 그렇죠. 그럼 오늘은요? 바꿀까요? 아니면 여전히 글쎄요인가요? 이제 재료도 합쳐졌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자리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요라는 의견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이버도 좋아요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됐네요. 일단 눈여겨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카페24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잘 나갔었는데, 이 뭐 3분기 실적 깨지고 그때 막 주가 막 하루에도 막 15% 급락했었던 날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러면 쭉쭉 빠지면서 그렇죠.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것도 이제 달라지나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테슬라 여권으로 상장한 첫 번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하기에는 요건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91배, 상당히 높은 거죠. 91배. 예, 91배라는 것들은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다고 평가를 할 만큼 좋은 이 수치인데, 제약바이오 기업도 90배까지 가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통상 이 산업별로 좀 상이합니다만은 10배에서 30배 정도가 됐을 때 적정 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페24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나와라는 업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할 때 가격 비교도 하고 성능도 비교를 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사이트들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의류라던가 그다음에 가전용품들 살 때 가격 비교를 항상 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보고 뭐 체험해보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보통 이제 부산이라던가 대구에서 오는 물품도 많이 봤잖아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카페24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만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성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됐을 때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일본까지 진출하게 된다면은 이 카페24의 레벨도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가나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한 2분 정도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삼성 SD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오른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7%라는 수치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재료는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SDS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성은 밝지만 우리가 이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일 만한 성과는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은행과 합작으로 만들었던 뱅크사인이라는 것들도 지금 은행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가 6천만 건이나 되는데 뱅크사인의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밖에 안 된다. 그만큼 시장 장악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얼마 전에 이 김상조 위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 부담을 느끼고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걸로 하면서요. 투자 의견은 한 중간 정도로 갈까요? 네,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고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를 빼고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좋아요 주셨는데요. 네. 내일장 탑픽으로는 어떤 걸로
같아요? 삼성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요. 자, 이제 3시 2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월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상승 탄력을 많이 잃어버린 우리 주식시장인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김영롱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마감 동시효과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자체도 약발이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미중 양자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확인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았고요. 때문에 시장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 예상지수 현재 0.24% 상승하면서 2113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130선에서 고점을 형성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IT주를 중심으로 한 탄력 둔화가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은 0.73%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죠. 역시 오후 2시 기준으로 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하면서 695선, 다시 한번 70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주들의 탄력 둔화가 눈에 띄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모두 1에서 2% 강세를 오전까지는 기록하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는 0.46%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모멘텀이 있었죠. 트룩시마의 미국 판매 허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6% 이상 급등을 했었지만 역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장에서는 0.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상승과 하락만 놓고 봤을 때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2%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HLB 역시 1.76%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CJ 바닥을 찍고 사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2.24% 강세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들의 악재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둔화 불안감들 모두 반영이 됐다라는 증권사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인데요. 이제 오늘장도 곧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 약보합권에서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다가 마치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0.29%의 빨간불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21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6% 그나마 동시호가 부근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내일장에서 7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오랜만에 매수되어온 매수가 나왔고요. 3천억 원에 가까운 2,600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듯이 사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만 1조 원 이상의 매물을 출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4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측에서 오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기전자,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7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만이 8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마는 시장 자체를 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도 증권주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도 키움증권의 상승포 탄력 둔화되지 않고 쭉쭉 밀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내일장에서의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5% 이상의 급등 흐름 기록하면서 84,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 상장한 기업이 3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아산업과 MI텍의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골프장 운영사인 남아산업은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한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오늘 끝까지 좋은 흐름을 기록했고요.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인 MI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3%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했다가 공모가 대비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17% 이상 급등하면서 4,77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마무리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